65세 연금 받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미혼이야.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깔끔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또 다시 돌아온 연금술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누구나 할 법한 이런 고민을 들고 왔는데요. 연금 받다가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그럼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래저래 남들보다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혹시 오래 살까봐 연금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아내와 자녀 둘이 있는데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일찍 죽으면 얼마나 남겨줄 수 있을까요? 연금도 되지만 상속도 되는 연금도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분 일단 이제 이렇게 좀 한번 병을 겪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되죠. 진지하게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아, 오히려. 관리를 하니까. 근데 맞아. 중요한 건 이제 문제가 되신 분들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이제 관리 안 하신 분들인데 이러면 오래 사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연금은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남은 돈을 돌려주는 연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네. 첫 번째, 내가 받다가 죽으면 내 배우자에게 평생 준다. 두 번째,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만 물려준다. 세 번째, 내가 받다가 죽으면 끝이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저 2번. 1번. 아니 배우자도 비슷하게 죽으면 어떡해? 아, 또 그런 경우일 야, 수가. 역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면 다르네. 그냥 남자 여자 수명이 3, 4년차밖에 차이 안 나면 네, 네. 나는 넉넉할 줄 알았지만 3, 4년 뒤에 가면은 결국 와이프도 다 못 쓰고 죽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2번, 2번. 그 다음에 우리 1번. MC님은 1번. 네. 3번은? 안 되죠. 그거는 어디 가는 거야, 내 돈? 3번은 끝. 그럼 안 좋아. 그럼 대부분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1번, 2번. 그럼 받다가 죽으면 배우자한테 주거나 남은 금액 다 돌려주는 게 낫지. 맞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 이제 1번, 2번이 하셨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1, 2, 3번 말씀드린 것 중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1번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1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받다가 죽으면 내 배우자의 평생 해줘요. 그죠? 일단 좋잖아요. 그죠. 나도 받고 내가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60%를 배우자의 평생에 주니. 좋죠? 그래서 사실 1번을 많이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끝. 배우자가 빨리 사망해도 다 못 써도. 배우자가 빨리 사망하셔도 끝나는 거고 네.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네. 혹은 이혼했거나 아.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끝. 그래서 일단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평생 주는 건 좋지만 그 조건은 뭐냐면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이 없으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 네. 있는데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어요. 네. 그럼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응? 배우자가 본인 연금도 있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도 두 개를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큰 거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거. 아, 그래요? 네. 그건 되는구나. 큰 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대부분 가정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남편 부인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부인이 주부를 했다. 그럼 부인의 국민연금은 적고 남편의 국민연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족연금이 더 커요, 사실. 여기서 60%만 받아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부인이 본인 연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본인 연금 포기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게 돼요. 이런 경우 나이 차가 안 난다는 가정이었는데 만약 네. 30살 차이 난다 칩시다. 그래서 네. 내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아직 35살이야. 아직 어린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 네네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아닌데 네네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족연금을 65세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배우자 아까 30년 차이 난다 하더라도 네.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35세인 만약에 네. 배우자가 있다. 35세든 40세든 지급을 하는데 네. 3년간만 주고요. 3년 이후부터는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냐 없냐를 봐요. 오, 근데 왜 굳이 3년을. 법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법이 그런 거예요. 3년은 주고 3년 이후부터는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중단돼요. 그리고 65세가 돼야지 유족연금을 주고요. 소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애가 어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애한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소득이 있더라도 네. 아이에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아직 25살이 안 됐잖아요. 네. 아이가 어리잖아요. 네. 이 아이에게 지급이 돼요. 그럼 사실 엄마가 받는 거지. 실제 유족연금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에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젊은 배우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받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래요. 배우자가 셋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전처, 아, 헌처 네. 이렇게 난리가 되면은 세 명이서 엠빵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처잖아요. 전전처는 뭐예요 지금? 이미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끔 세 명이라고 하지 결혼 말고. 해보신 분도 있어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2명만 가지고 보면. 아니, 지금. 자, 일단 유족연금은 네.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만 줘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처는 못 받아요. 원래 그 소송해가지고 연금 반땅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요? 분할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받으시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이 되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 네.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 준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네. 우리처럼 상황이 이렇게 심플한 경우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말도 못해 아까. 그런데 전화로는 가능하잖아. 그렇죠. 아 그러네. 네. 1800-3626번 어떤 경우도 다 케이스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네, 그럼요. 본인이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고 이거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도 사실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요. 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잔액을 물려주는 경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를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분들. 네. 내가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했다. 네. 그러면 뭐 잘 운영하면 수익이 불어나고 또 운영 못하면 뭐 원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잔액을 가지고 내가 연금 받습니다. 네. 네. 내가 받다 죽어.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금 계좌가 배우자에게 승계가 돼요. 배우자가 그 연금저축을 남편 걸 승계해서 같이 계속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승계하기 싫다. 나도 연금저축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지하면 거기 쌓여있는 일시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건 남은 잔액을 물려주는 케이스예요. 이것도 고민이 많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배우자에게 평생 주는 국민연금 좋지만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연금 계좌는 그냥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내가 갖고 있거나 쓰거나 물려주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연금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좋긴 하나 운용을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다 쓰고 돌아가셨어. 그럼 남은 게 없는 거고 그러네요. 줄 것도 없는 거고 네. 배우자가 물려받았는데 남편이야 열심히 운용을 했어. 막 네. 반도체 ETF도 사고 막 이렇게 샀어. 근데 부인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또 경제는 둘 다 잘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려는 받았는데 연금 펀드를 물려받았는데 보니까 잘 모르겠고 뭐 한다고 했는데 괜히 잘못 사가지고 또 날려. 이러면 사실 잔액은 물려받았지만 또 여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물론 오래 사셔야겠지만 네. 운용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워렌 버핏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와이프한테 S&P 500 ETF나 사시오. 안전하게. 네. 그것도 못 믿겠다 싶으면 그냥 단기채로 다 바꿔서 주면 됩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운용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걸 일시금으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잘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배우자분에게 물려주셨어요. 근데 배우자님은 우리 전인구 대표님처럼 경제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물려받아서 유언을 했어. S&P 500만 사라. 그래서 샀어. 근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요즘 S&P 말고 요즘 더 좋은 게 있어. 또 들어오면 혹해 막. 레버리지 그래? 나왔대. 그럼 그걸 바꿔볼까? 그 남편이 한 유언은 저리 가라고 이제 그렇죠, 네, 또 그렇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다시 그래서 시작해요. 변호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정에서 네. 못 건드리게. 좋은 게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활성화될 수 있어요. 아. 신탁. 이거를 배우자나 유족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신 남편이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신탁이에요. 지정을 해. 죽은 제갈공명의 전략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신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산을 물려주는데 애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네. 자산이 10억인데 애가 서울대 가면 10억 주고 연세대 가면 5억 주고 그 밑에 대학 가면은 1억만 줘라. 오, 우와. 재밌다. 알고리즘 같다.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유언을 해놓는 거야. 그럼 애는 우와. 아버지 재산이 물려받았지만 못 받아. 재산이 지금 신탁 맡겨져 있으니까. 얘가 서울대 가면 법적으로 주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딴 데로 주겠지 이제 뭐. 너가 스스로 100억의 자산을 마련하면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사회로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신탁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맞아요. 야. 자유롭게 제한 네, 없이. 네, 네. 그래서 신탁 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탁이란 제도는 사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 재산을 내가 죽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신탁이다. 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번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 3번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겠지만 네. 내가 받다 죽으면 끝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연금 보험이에요. 연금 보험은 받다가 죽으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돼요. 네. 대신에 이 연금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네. 오래 살면 더 받는 평생 줘요. 연금 계좌, 연금 신탁은 사실 수익이 계속 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노후를 사는데 만약에 잔고가 고갈되거나 네. 사실 어르신들의 이제 불안이 그겁니다. 연금 계좌 잔고가 계속 깎인다는 게 문제예요. 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게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종신연금은 그렇지 않고 평생 지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0세를 살건 100살을 살건 120세를 살건 관계없이 고정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살면 더 많은 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가시면 종료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 좀 덜 드리는 금액 이거를 모아서 오래 산 사람에게 드리는 구조. 톤틴이죠. 톤틴 구조. 오. 그러니까 연금 보험 구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오래 사는 경우에는 3번 케이스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험사는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는 절대 손에 안 미치지는 장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짱구를 굴리는 겁니다. 선을 긋는 거지. 그래서 평균 수명 딱 통계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런 불리함. 이거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얼마 더 주겠다. 이걸 계산하는 한 거죠. 명 단위로는 평균을 오버할 수 있지만 한 만 명 단위로는 대세가 없이 대략 이 있으니까.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85세가 평균 수명이라 그러면은 한 83세쯤은 손익분기점 잡으면 난 손해 볼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네,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족력이 없고 네. 우리 집안은 다 장수했다. 네. 그러면은 연금 뭐. 이게 더 유리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대연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사가 이제 쓰고 있는 그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 기대연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입해 두시면 과거의 경험 생명표, 기대연명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점점 더 지금보다 수명이 길어졌으면 길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실제로 아예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미혼. 우리 전인구 대표님과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65세 연금 받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네. 미혼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날아가는 그냥. 유족에게 줘야 되는데 유족이라는 게 뭐 사돈의 팔촌이 다 유족이 아니라 네. 개인 자산은 사돈의 팔촌도 유족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의 범위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부모님도.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구나. 65세 전쯤이면은 25세 자녀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게 40 그러네. 넘어서 애를 낳아야 유리하네.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늦둥이가 있으면 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야. 그래서 애가 24살이에요. 그러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25세 되면 끝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미혼인 경우에는 결국은 유족이 없기 때문에 개인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자녀가 없어도 사돈의 팔촌 조카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고요. 야. 국민연금 이 유족연금 케이스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혼하셨어. 황혼 이혼. 그치. 예. 황혼 이혼을 해서 내가 이분이랑 이혼을 하고 딴 분이랑 살면 다행인데 이분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 그런 게 있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 네. 어떻게 되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날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가요. 근데 이혼한 다음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족이 없어요. 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혼했지만 자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는 25살 넘었잖아요. 아, 황혼 이혼했으니까. 그치. 와, 국민연금 설계 잘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러네. 남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황혼 이혼을 했다. 지금 한 60대 초반인데 아직 국민연금 개시는 안 했고. 자,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판정 받았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요? 어떻게 하셨냐. 이제 연금박사 방송 보시고 상담 받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다시 원래 배우자와 재혼하겠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아름다운 이야기죠. 왜냐면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죽으면 내
평생 국민연금 낸 거 아무한테도 못 주는데 아. 그래도 나랑 30년간 살았던 배우자고 네. 내 애들의 엄마잖아. 이 사람한테 내가 유족연금을 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법적 혼인 상태로 재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족연금이 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황혼 이혼하셨다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끝. 자, 응용 문제 냅시다. 왜 상담이 필요한지 여쭐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지만, 네. 낭만의 스토리라고 할게요. 네. 자, 외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외국 여자라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어. 결혼을 하셨어. 근데 한국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사망하면은 이 배우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까? 외국인에게도 줍니다. 와. 혼인 관계만 맺어서 있으면 그럼요. 되는 네, 거죠. 네. 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케이스 좋아요. 아주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되게 중요한 케이스예요. 네. 자, 우리 전인구 대표님은 안 돼요. 외국인하고 결혼하잖아요. 네. 전인구 대표님은 유족연금 줄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무슨 어떤 그 개정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네.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망했을 때 네.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음. 그런데 전인구 대표님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였어요. 맞아요.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네.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네. 이 배우자의 조건이 재직 중에 혼인한 배우자여야 돼요. 우와, 이런 게 또 있구나. 이야. 이게 이미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나는 아내한테 못 준다는 얘기예요. 못 줍니다. 야. 지금 사시는 배우자에게 하는 거고. 아. 근데 지금 야. 사시는 배우자랑 이혼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시는 배우자도 못 받고요. 새로 결혼하는 배우자도 못 받아요. 아. 그럼 만약에 이혼하고 다시 재직 중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셨잖아요. 네.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전 부인하고 다시 혼인을 하잖아요. 재혼하고 전 재산을- 부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거밖에 그러면 가요. 없구나. 네. 외국인하고 결혼해봐야 미국은 못 준다. 아니 이게 네. 와 연금 분명 지금 이게 뭐 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 얘기했는데도 머리가 아니. 이렇게 계산법이 복잡할 줄 몰랐어.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에서 상황도 달라지면서 진짜. 연금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개인연금도 어떤 연금은 받다 죽으면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더 받는 것도 있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다 달라지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냥 방송 보고 그냥 아유 괜찮겠지 뭐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상담을 하면 10분이 오시면 10분 다 상담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가세요. 네. 그니까요. 네, 본인이 몰랐던 거 얻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은 연금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1, 2, 3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1, 2, 3을 알려주면 4, 5, 6, 7, 8, 90이 나오거든요. 이건 진짜 플러스예요. 무조건 전화 한번 하시면 이거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야. 절대. 네. 무조건. 저도 오늘 듣고 나니까 이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건강한 생각하셨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야. 받던 연금 그대로 그 금액으로 유족에게 가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60% 가는데요. 네. 그것도 가입 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좀 오래 가입하신 분들은 60% 가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로 가입하신 분들은 50%만 가고 다 가는 게 아니고. 만 가입하신 분들은 40% 가고 이렇게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이미 뭐 다 10년 이상 가입하시니까 네. 공무원은 돌아가시면 60%가 지급되고요. 60%. 그렇구나. 그다음에 군인은 돌아가시면 70%가 지급이 돼요. 근데 진짜 저는 살면서 느꼈지만 군인연금이 가장 깡패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그냥 진짜 그 저도 장교로 복무했잖아요. 네네. 보니까 와 그냥 말뚝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그 들 정도로. 정도로요? 군인연금만의 최고 장점 퇴직 즉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20살에 임관했던 이제 뭐 하사관이 40살에 딱 퇴직하잖아요. 네. 40살인데 연금이 나와. 진짜 네. 든든하다. 그러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사망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 개인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는 승계가 가능한 거고요. 개인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면 뭐 종료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약간 불만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이 톤틴연금 이런 연금들은 받다가 돌아가셔도 원금 이자까지 보장되는 연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연금 보험을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혹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도 내 돈이 날리는 경우는 없다. 원금의 이자까지.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내고 이자가 5천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럼 1억 5천이 통장에 쌓여 있잖아요. 네. 1,000만 원 받고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전에 연금들은 1억도 안 줬거든요. 근데 지금 연금들은 1억 4천만 원을 전부 다 배우자에게 혹은 유족에게 상속해 줍니다.
근데 이거 금액을 대입해서 생각하니까 진짜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재혼할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부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은 사실 뭐 재혼 여부 관계없이 내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다 물려준다. 이게 개인연금 보험도 가능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게 톤틴 연금이잖아요. 네. 우리 다 배웠지만 톤틴 연금은 단점이 하나 있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을 보지만 그냥 연금으로 받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다가 혹시 일찍 돌아가셔도 남은 원금과 이자는 전부 다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된다. 결론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내 수명이나 이런 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 하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의존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까지 연금도 포트폴리오를 짜듭니다. 주식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연금은 특히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네. 살아서도 문제가 없고 돌아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 종합 상담을 이제 우리 그렇죠, 센터에서 그렇죠.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 죽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그럼요. 죽고 나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네. 유족연금이 상속세가 없어요. 아. 이거는 배우자에게 지급될 당연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해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개인 자산들은 전부 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 계좌에 요즘 보니까 뭐 투자 잘해가지고 막 10억, 20억 쌓여 계신데 내가 한 10억 쌓아놓고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선 그걸 승계를 받던 일시금 받던 관계없이 그 10억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해서 따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상담도 뭐냐면 대부분 지금 우리는 당연히 본인 상담이라 생각하지만 네. 부모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 내가 엄마 해줄게 그러면 야 너 네가 형 제끼고 다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심판 같은 거죠. 엄마 나한테 상담받지 말고 여기로 봐. 엄마 알아서 해결하세요. 근데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 센터가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상담 오는 경우도 많이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부모님 왜냐면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보고 나서 저런 걸 우리 부모님과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금 상담도 많이 오시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맞잖아요. 그죠? 서로 불편해. 예, 네, 서로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 센터에 문의하셔가지고 상담 오셔가지고 노후 자산 준비도 하면서 어머니 노후 잘 사셔야죠. 그런데 연금 준비도 도와드리고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 이런 연금 문의도 하시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툭 던져보는 거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담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인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는 게 좀 그 업계에서는 이쪽이 좀 제일 적은 포지션이잖아요. 사실 이제 물론 지금 은행 증권사에 가시면 연금 펀드, 연금 계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도 그런 상담 다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통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에 관심 많고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나이 60세, 70세가 되면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되고요. 좀 두려워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국민연금 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인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덕분에 예, 연금 받다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솔직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속 시원하게 정말 저 아까 좀 짓궂었지만 별의별 사례까지 다 맞습니다. 예, 한 큐에 다 또 설명해 주셔서 명쾌하게. 재밌죠?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부모님 궁금해졌어요. 연금에 네. 대해서. 네. 이번 코너를 듣고 좀 설계가 필요하겠다, 확실히. 아, 정말 주 2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용하니 빨리빨리. 네. 아, 갑자기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이제 갑자기 이제 맞습니다. 이쯤 되니까 더 이제 스토리가 재밌는 걸 더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화를 했었어야 됐다. 네, 오늘 너무 재밌고요.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